어, 5주차 3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산 근대 기업의 시조 백산 안희재 선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산 기업사 연구의 어떤 필요성은 기업의 사례 분석과 흥망사 연구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티브를 제공하고 미래의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쭉 지내온 어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 부산 기업사를 분석해 보면 결국 국가의 정책과 기업의 창의성이 흥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으로 기업의 균형 감각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업사 연구의 어떤 주요 내용은 연구의 범위가 100여 개 부산 주요 기업의 부침사, 다음에 전국 매출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가운데 업종 대표 기업을 선발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또 시와 중기청, 또 부산 상위에서 선발한 우수 기업의 부침사를 통해 성공 또는 실패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시대 구분은 부산항 개항기 1876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기로 구분하였고, 주요 정치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부산 경제사 시기 분류를 하였습니다. 또 글로벌 위기 시기를 나눌 것인가, 또 외환 위기 이유를 침체기로 표현할 것인가 등의 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총 7시기 시대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1876년에서 1945년까지, 다음에 두 번째 시기가 혼란기에서 1945년에서 1953년, 이때는 광복과 6.25 전쟁을 거친 시기였습니다. 다음 재건기가 1953년부터 1961년, 다음에 본격적인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드라이버를 건 1962년부터 81년간을 성장기, 또 1982년부터 1997년을 부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침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997년부터 2001년 8월까지가 시련과 극복기고, 2001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 현재 어떤 진행형입니다. 요 시기 이렇게 총 7개 시기 구분하여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 기업과 바다,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은 바다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바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배경하에 창업도 하고 또 성장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 연루는 그 삼화, 동명목재, 미진산업, 국제그룹 등은 그 전국 최대 기업군으로 도약했으나 사실 짧은 시기에 이렇게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경영 부실과 또 정치 탄압 의혹, 또 정경 유착이 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 기업과 바다의 어떤 중요성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부산 기업의 경쟁력은 바다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운 항만, 조선 산업은 물론 기계, 철강, 자동차, 신발, 고무, 화학, 섬유 산업 다 바다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항만이 있다 보니까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상당한 어떤 그 부산항의 어떤 그 환경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서해안 시대가 이렇게 열리면서 또 세찬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라고 하면 평택하고 인천 중심의 대중국, 중국과의 어떤 물류 이런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서해안 시대의 어떤 세찬 도전을 받고 있지만은 관광이나 의료 등 획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도 보면 대중국 어떤 무역 이런 교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리적인 여건상 서해안 항만 쪽에 비하면 경쟁력은 다소 떨어집니다. 부산에서도 보면 중국 연태까지 가는 카페리 자옥난호가 이전에 운항을 했었습니다만은 서해안에 기반을 둔 인천하고 평택에 기반을 둔 이런 여객선이나 어떤 화물선 이런 해운 쪽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길게 이렇게 운항하지 못하고 부산에서 중국 연태간 정기 운항하던 카페리선 자옥난호도 운항을 얼마 가지 못해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부산 기업과 M&A 기업 인수합병 8개 케이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 부산 기업의 M&A 사례는 제조업과 금융업, 즉 종금사죠. 종합금융, 종금사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공격자의 입장에 선 경우는 부산기업이 공격자의 입장에 선 경우는 신동방그룹의 미도파 인수와 동성화학의 에스텍 인수 시도 2건, 이 2건은 인수 희망 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도 다른 기업의 반대와 언론의 비난, 또 종업원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바 있습니다. 또 나머지 제가 소개할 8개 케이스 중에 나머지 6개 사례는 공격을 당한 경우입니다. 먼저 이 인수 합병 8개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면, 부산에 동해 종합금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솔 제지에 이렇게 합수합병되었습니다. 또 직물업체인 서륜과 유통업체인 효진의 항도종합금융경영권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또 신한종합금융이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맞이했고 경남에너지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원정과 가온의 한판 승부가 있었고 몰락을 초래한 신동방그룹과 미도파 간 M&A 전쟁, 또 조강페인터와 개인 주주연합과의 한판 싸움, 또 부산의 대선 주조와 경남의 무역 간 소주 경제, 여기서 결국은 롯데 푸드밀의 신준호 회장이 결국은 대선 주조를 인수합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동성화학과 경남 에스텍의 생존을 건 승부, 이렇게 총 8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부산기업과 문화 장학재단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면 경주 채부잣집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모범적인 기부, 이런 쪽을 저희가 소개할 수 있고, 부산의 문화 장학재단도 한 20여 곳이 있습니다. 일부 이제 경암교육문화재단과 한국주철관공업 등 이런 쪽에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 연구가 왜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리더 기업의 성공 비결과 미래 준비를 분석하고, 또 이걸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인에게는 기업 성공과 기업가 윤리 확립으로 자부심을 또 확보할 수 있고, 우리 부산 시민과 또 우리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창업 정신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또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아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는 부산 기업 모습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또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 부산 발전의 시사점을 현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제조와 서비스 업종 위주로 구성된 부산 기업의 창조성 인자를 발견하고 새로운 패턴의 사업 강화를 살펴보며 미래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성의 정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노동과 기술, 마케팅, 브랜드 등에서 창의적인 도전의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약하는 정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기업과 기업인들이 창조성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등을 CEO와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부산기업 창조정신 분석은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없는
그 어떤 이전에 어떤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 경영사 등은 일부 연구하는 수준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산 기업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 해서 부산 기업의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준을 분석해서 미래 준비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과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자료 정리와 현장 방문, 기업인 인터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기업의 창조성과 창조 정신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부산 기업인의 저서와 한국신용정보, 정권거래소, 정권회사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을 해봤습니다. 대상 기업은 2013년 기준 자료를 제가 참고를 많이 했는데, 부산의 상장 회사 71곳, 부산의 전국 천대 기업 16곳, 또 월드 클래스 300기업 4곳, 또 이렇게 해서 총 91개사를 중심으로 하며 이중 창의성이 없거나 매출이 갈수록 하락하는 기업은 제외했습니다. 상장회사의 현황과 변천사를 정리해 서술, 또 기업 역사와 성장 배경, 미래 비전, 상장회사의 장점, 성공한 기업의 이유 등을 분석해 봤습니다. 비상장회사, 부산 천대 기업과 월드 클래스 기업 현황과 개별 기업의 미래 준비 모습을 분석을 했습니다. 제3장 부산 기업의 성장 요인과 미래 전략에서 이렇게 한번 성장 요인과 해당 업체 한번 제가 결부지어 봤습니다. 먼저 도전의식 하면 리노 공업의 반도체 검사 장비한 업체입니다. 리노 공업을 이렇게 한번 들 수가 있고, 직원 교육 집중은 동아엔텍, 그다음에 한옥물 한 곳만 계속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이렇게 한 길로 달려온 기업 하면 동아지질과 코멜론을 들 수 있습니다. 코멜론은 줄자 부문 세계적 브랜드 기업입니다. 다음 지역 밀착 경영은 뭐라 해도 부산은행을 들 수 있고요. 해외 시장 공략은 세계적 단조 기술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태웅, 조선 기자재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내수 공략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잘 이렇게 맞추고 있는 동은개발을 한번 이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세 기업인 이세가 사업을 확장한 기업으로 태광, 또 성광밴드를 들 수 있습니다. M&A 같은 경우는 조강 페인트와 S&T 모티브. S&T 모티브는 이전에 대우정밀이라고 하여 끈총 총기 이런 정밀 제품을 제작을 해오다가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분야 쪽까지 확장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장수기업은 성창, 마루판이죠. 성창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부산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분석 목적은 창조성 효과 및 결과 개량화를 위해 효율성 비교 분석 방법을 도입을 했고, 분석 대상 기업 간 생산 효율성을 비교해 부산 지역 산업활동에서 업종별 개별 기업의 생산 효율성 비교와 효율성의 높고 낮은 요인을 찾아봤습니다. 더 베이직 하우스 같은 그 창조성을 가진 생산 효율성 1위 기업의 역외 이전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최근 10년간의 개별 기업 생산 효율성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진 요인 속에서 개별 기업의 창의적 정신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업종별 또 업종 내 생산 효율성 비교를 통해 개별 기업의 생산에 투입된 생산 요소 결합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의력을 어느 요소에 높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 방법은 자료 포락 분석 DA 모형을 활용해서 효율성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 기업의 효율성은 생산 요소 투입에 대한 산출물 생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생산 효율성 비교 분석 기준은 매출액을 산출 변수로 매출 원가, 평균 급여액, 유형 자산을 투입 변수로 삼아 기업 간 효율성을 비교하였습니다.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업의 효율성 측정값을 1로 두고 이 효율성과 비교한 타기업 효율성을 1하고 0 사이로 표시하여 기업 효율성 비교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효율성 측정을 위한 데이터는 2013년 기업별 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매출액을 산출물로 삼고 투입 요소로는 매출 원가, 평균 급여액, 유형 자산을 대입시켰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